팀장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혁민이고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 이름은 빈티지샵 프로젝트입니다. 네, 빈티지는 이제 주로 의류 시장을 중점으로 이제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하고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 역시 이제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주제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빈티지샵 특성상 이제 모든 물품이 이제 재고 하나씩만을 가지고요. 주로 주 이용자는 10대에서 30대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3주 정도였고 사용한 도구는 이제 리액트, 스트링, 부트 등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주로 서버와 화면 구현을 위주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구현된 기능과 구현하면서 생긴 문제를 이제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그마로 초안을 낸 뒤에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였고요. 이제 다음은 전체적인 DB 구조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주문 테이블이랑 장바구니 테이블을 1대 다 관계로 설정해서 장바구니 여러 개가 이제 주문 정보 하나만을 가질 수 있게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뒤에 반품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구매 당시에는 구매한 시점의 데이터로 주문 내역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상품이 반품되고 시간이 흘러서 상품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제 고객이 지난 주문 내역을 조회할 시 이제 변경된 데이터가 출력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품이 반품되면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상품을 다시 재등록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장바구니 테이블에 주문 시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속성들을 부여해서 이제 주문 내역에는 구매한 시점의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와 화면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부딪혔던 문제는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하는 경우였는데요.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제 어떠한 메시지도 뜨면 안 된다는 조건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중복 확인을 다 받아놓고 나중에 이제 아이디를 변경해서 가입 시도를 할 때 그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변수를 2개 선언한 뒤에 하나는 이제 중복 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저장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중복 여부를 저장한 뒤에 사망 연산자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첫 번째 조건을 해결하였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인풋 태그에 변경이 있을 시 중복 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초기화해서 두 번째 조건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된 이메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가 중복 확인을 누를 순간에 이제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고요. 변경이 있을 시 초기화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주소를 입력할 때는 이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주소 찾기 API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요. 이제 나머지 회원 가입 기능도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입 마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로그인입니다.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 접근하면 이제 바로 아이디 입력칸에 커서가 자동으로 위치해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또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입력 도중에 엔터키를 누르면 로그인 로직이 실행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또 이제 헤더 부분을 보시면 로그인 상태와 로그아웃 상태일 때 구성이 좀 다른데요.
이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거나 브라우저를 껐다 키면 이제 로그인 여부를 판단하는 변수가 초기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이제 정보가 유지되는 로컬 스토리지를 이제 컨텍스트 초기 값으로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커서가 아이디 입력칸에 위치해 있고요. 입력 도중에 엔터키를 누르면 로그인 로직이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사이트의 메인 기능인 상품을 전시하는 상품 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기존 빈티지 샵들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제 헤더가 고정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고정된 헤더가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량을 제한하고 이제 사용자한테 답답한 인상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유즈 이펙트 함수를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스크롤을 내렸을 때 헤더를 숨기고 스크롤을 올렸을 때 헤더를 다시 보이게끔 구성했습니다. 네, 기존 사이트들의 다른 문제점 하나는 이제 카테고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현재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드가 좀 길어지긴 해도 한 줄에 모든 카테고리를 표시하고 싶어서 이제 쿼리 파라미터랑 전역 변수를 적절히 활용해서 카테고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품 목록에,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에는 총 4개의 쿼리 파라미터로 목록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이 중 마지막 속성에는 이제 상품을 등록일, 가격, 할인율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또 이제 할인 중인 상품들이나 아니면 이제 등록한 지 14일 이내인 상품들만 검색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신상품 페이지나 세일 중인 페이지, 세일 중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 페이지에 표시되는 상품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먼저 이제 커버 이미지가 나오고 그 밑에 브랜드,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상품 사이즈가 한 줄에 걸쳐서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 표시하는 건데요. 이제 모든 상품은 판매가, 할인율, 할인 금액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여기에 표시되는 가격은 판매가의 할인율을 곱하고 거기에 할인 금액을 뺀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할인을 하지 않는 상품을 보면 이제 할인율이 기본값인 1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원가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그냥 10% 할인한다고 치면 이제 할인율이 0.9로 설정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일 중인 할인 중인 상품들은 우측 상단에 세일 마크가 표시되도록 했고요. 이제 가격 밑에는 할인율과 이제 원가도 같이 표시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등으로 이제 특정 금액을 추가 할인하고 싶을 경우를 고려해서 할인 금액 속성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상품인 경우에는 이제 특정 속성을 이용해서 그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상품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입니다. 할인 적용이 된 가격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이제 배송비를 무료로 표시하게 했고요. 이제 상품 상세 정보는 사이트 광고랑 그리고 사이트 이용 안내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유저가 질문을 남기고 운영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Q&A 게시판입니다. 이제 모든 문의는 일반 문의랑 상품에 대한 문의로 구분되어지는데요. Q&A 게시판에서 문의를 하면 이제 일반 문의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아까 보신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품에 대한 문의가 됩니다. 이제 두 문의는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차별을 뒀지만 이제 서버에서는 하나의 엔드포인트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상품 문의일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서 DB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문의 상세조회 페이지에는 이제 글 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답변이 달릴 경우에는 게시글 목록에 답변 완료라는 마크가 뜨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페이지는 게시글 5개당 한 페이지로 구성해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 수정이나 삭제 시 사용자가 로그인되어 있지 않거나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아니라면 이제 접근을 거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네, 프로젝트 총평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기능을 이제 구상하고 구현하면서 한 번에 성공했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